예, 전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거 한 5분만 쓰다 끄시면 돼요. 그 녹음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쓰다가 끄시면 읽으시면 돼요. 예, 300페이지 보시면 1번에 정비사업의 이제 시행 방법 나와 있는데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온다고 했죠. 예. 자, 1번에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요.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은 보존정비 개량하는 방법을 이거 스스로 개량 밑줄 그어두세요. 자, 이번에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에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들 토지등 소유자 또는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거기 수용 방식 밑줄 그어두세요. 4번째로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서 환지 방식 밑줄 그어두시고요. 자, 4번째로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해서 관리 처분 방식 밑줄 그어두세요.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스스로 개량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 수용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로 환지 방식이 있고요. 네 번째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는 이 관리 처분 방식이 있어요. 이 관리 처분 방식 잘 이해 안 되시면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분양 방식이라고 적어두세요. 수용 방식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수용 방식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나 낡은 주택에 대해서 이거 쓰임새를 다 걷어들고요. 그래서 보상금 주고 내보내버리는 방식이고, 관리처분 방식은 분양해주는 방식이랬죠. 종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택이나 토지 가격 대비해서 나중에 새로운 아파트로 하나를 분양해주는 방식이에요. 좀 두 개가 좀 달라요. 2번하고 4번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네 가지 방식을 단독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이것을 서로 혼용해서 하는 방식, 이 다섯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자, 밑에 재개발 사업 나와 있죠. 자,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밑줄 그어두시고요.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거나 환지 밑줄 그어두세요. 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와 있죠. 예. 자, 재개발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환지 방식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 관리처분 방식, 이 두 가지 방식 가능합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오직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식밖에 안 돼요. 예. 자,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거기 관리처분 밑줄 그어두세요.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예. 재건축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오직 관리처분 방식만 해야 되지. 예. 이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은 할 수 없어요. 예. 자, 그럼 세 개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은 어떤 사업만, 정비 사업만, 재건축 사업만 오직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 중에서 공통적인 시행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다 관리처분 방식은 다 공통적인 사업 시행 방식이 있죠. 예. 그래서 나중에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사람 한 번 더 작성을 해야 돼요. 이제 관리처분계획이 좀 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가능한데, 다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게 가능하고요. 자,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사업은 지난주에 제가 주로 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주택만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상가나 공장도 다 같이 있다고 했습니까? 재개발 사업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공장도 다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게 가능해요. 예. 자,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요. 예. 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건설 공급하는 게 가능해요. 예. 요즘 우리 젊은 분들 주거 형태가 아파트를 선호하기보다는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젊은 세대들. 왜냐하면 이제 1인 가구들이 차츰차 이렇게 늘어난 추세예요. 최근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10가구 중에서 거의 3가구 정도가 1인 가구거든요. 예.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하는데 이 오피스텔은 우리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에 따르면 주로 어떤 지역에 이 오피스텔이 많이 필요할까요? 바늘단가 이런 같은 이런 지역. 주로 상업적 이런 데 많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오피스텔은 준주구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상업지역에서만 건설을 공급할 수 있고요. 이때 오피스텔 이때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만 이거 건설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재건축 사업에서 동그라미 2번 보면 단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건설할 수 있고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만 돼요. 자, 301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비 사업의 시행자 파트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각각 좀 다르는데 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먼저 나오실 겁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스스로 개량 방식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대요. 만약에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지 못하고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시행하게 하려는 데는 이때는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 받아야 돼요. 자, 이번에 수용 환지 관리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아래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는데 만일에 아래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고자 할 때는 동그라미 3번 말해보세요. 공랑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구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나요? 네. 거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에다가 소유자라고 적어두세요. 3분의 이상의 동의와 밑줄까지 밑줄 꺼두시고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이상 동의 밑줄 꺼두시고요. 자, 세입자 밑줄 꺼두시고 세대수 과반수 밑줄 꺼두세요. 예,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됩니다.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 절차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하는 방법이 몇 가지, 5가지가 있다고 했죠. 만일에 이 사업을 스스로 개량 방법에 의해서 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이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하기 싫어서 누군가를 LH공사 같은 데를 지정하려고 할 때는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해야 되고요. 자, 2번부터 4번까지 수용이나 환지 관리 처분 방식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마찬가지로 시장이나 군수 등이 이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만일에 이것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동의 요건이 조금은 위에보다는 까다로워요.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이상 및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이상 및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만일에 이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세입자 이 동의요건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이제 사업 시행 방법 볼 때 스스로 개량 방법은 지금 300페이지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정비 구역에서 도로와 같은 이런 정비 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해 주고요. 집은
철거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그냥 깨끗하게 개량을 할까요?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스스로 개량 방식은요. 예. 사업 시행자가 도로 같은 시설들은 설치해주고 집은 토지동 소유자가 스스로 알아서 고쳐 쓰세요 하는 사업이 바로 스스로 개량 사업이라고요. 예. 그래서 스스로 개량 방식은 전면적인 철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 스스로 개량 방식은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해주는 게 원칙인데 이들이 직접 하기 싫어서 누군가를 지정할 때는 토지동 소유자한테 이 방법으로 할 거라고 가반수 동의만 받으면 되고요. 자, 2번, 3번, 4번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하나는 수용, 하나는 한지 관리처 방식이거든요. 2번, 3번, 4번 방식은 이건 전면적으로 나중에 종전주택을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던 토지동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잠시 끝날 때까지 나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데 동의해 주려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판잣집에 토지동 소유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새들을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이 새들을 사는 사람들도 나중에 전면적으로 철거하게 되면 삶의 터전을 잃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입자한테도 과반수 동의 받아야 된다고요. 단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동 소유자의 2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세입자 세대수 이 동의 요건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조금 더 동의 요건을 까다롭게 한 거예요. 네, 전면적으로 철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요. 네. 숫자도 물론 중요한데 이걸 조금 이해하시면 좀 쉬워요. 이해하시면요. 자, 그러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로 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 등도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재개발 사업은 보니까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을 안 내렸군요. 30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란 말 나있죠? 자, 양가 1번의 재개발 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1번에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가반수를 동의받아서 시장군수 등과 같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번에 토지동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동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동 소유자가 가반수 동의받아서 시장군수 등과 공동 시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번에 재건축 사업 보니까 재건축 사업은 조합은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도 있고요. 만일에 이 토지동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사업 시행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해주는 사업이고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도 있고 토지동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는 사업이고요. 재건축 사업은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정비 사업의 시행자는 될 수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나중에 정비구역에 직접 들어가서 사업 시공까지는 안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시행자라고 하면 사업을 발주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공사하는 사람은 누구라 부릅니까? 시공자라 부르거든요. 시공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 많이 사시는데 아파트 브랜드 같이 따질 때 시행사를 먼저 봐요? 아니면 시공사를 봐요? 아파트 브랜드 따질 때 사업을 발주하는 사람을 봐요? 아니면 실제 시공하는 사람을 봐요? 시공사가 중요해요. 나중에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따질 때는요, 시공사가 훨씬 중요해요. 누가 사업을 직접 시공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 사업에서 이들이 시행자는 될 수 있는데 시공자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공자는 나중에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선정을 한다고요. 자, 그 내용은 아마 그 307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3번에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정비 사업에서는 이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서 한 번씩 물어봅니다. 자, 양갈로 이번에 보니까 조합 나와 있죠. 자, 조합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만약에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 밑줄 꺼두세요.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 총회에서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돼요. 근데 이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양갈로 3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토지 등 소유자는 우리 토지 등 소유자는 나중에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나요?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될 수 있죠. 토지 등 소유자. 자, 토지 등 소유자가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거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후 밑줄 그어두세요. 경쟁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규약에 따릅니까? 네, 규약에 따라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네. 아까 조합이 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경쟁 입찰을 붙이는 게 원칙이고요. 단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이하로 가능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은 후에 규약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공자로 선정해야 돼요. 자, 4번에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사업 시행자인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는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시장 군수 등 동그라미 쳐주세요.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밑줄 그어주세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은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선정하거든요. 이때 조합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이때는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후 규약이 정한 방법에서 시공자 선정해야 되죠. 만일에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라면 이때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해야 된다고요. 이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해서 한 번씩 잘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사업 시행자는 바로 조합 있죠. 이 조합이 우리 시험에서 사업 시행자로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업 시행자예요. 네. 아마도 올해 우리 시험에서도 정비사업 조합 저기 310페이지 넘겨놓으세요. 310페이지에 있는 정비사업 조합은 아마 올해도 우리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거의 우리 시험에서 출제를 했었어요. 자, 310페이지 보시면 거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게 먼저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이제 시행자 중에서 이제 조합이 하기로 했대요. 사업을요. 네. 그러면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야 돼요. 네. 그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그 한자 정비사업 할 때 이 발을정자 할 때 이거 획수가 몇 개예요, 이거? 5개인가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몇 명 이상이 모인다는 겁니까? 5명 이상이 모인다고요? 네. 자, 우리 그 정비법 앞에 도시 개발 사업에 보면 도시개발조합이 있거든요. 도시개발조합. 이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몇 명 이상 모이는지 아세요? 도시개발조합은? 개발조합 할 때 이거 숫자 뭐 같습니까? 7명 이상이 모여요. 네.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모이고요.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해야 돼요. 네. 이들이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한테 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이 성인양 것을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에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 받는다는 거죠. 네. 자, 여기 이번에 대구에 한 지역에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는데 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지역에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이래요. 그럼 추진위원회 구성하려면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요. 근데 이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A 추진위원회는 이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51명의 동의를 받았고요. 자, 그럼 B 추진위원회는 49명의 동의를 받았대요. 자, 그러면
이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은 여기 보니까 정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으라는 거죠. 예, 추진위원회 구성하려면. 자, 그러면 A가 51명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어요. 그러면 B는 49명 다 동의받아서 추진위원회 설립하려고 해도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49명 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하려고 해도 구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반수 동의 안 되다 보니까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서 추진위원회는 2개를 구성하지 말라고요. 과반수 동의 받아가지고 하나가 딱 설립되고 나면 나머지는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를요. 그래서 과반수 동의 받으라는 거예요. 자, 310페이지 보시면 거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란 말 나있죠. 네. 자,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 시후 아래의 사항이란 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등한테 추진위원회 승인 받아야 된다 있죠. 네. 자, 양갈로 2번 한번 볼게요. 그럼 추진위원회가 하는 주 업무는 뭐냐면 나중에 조합이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업무가 있다고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제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업무라고요.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설계자 선정,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조합 설립인가 위한 준비 업무 이런 것들은 추진위원회 업무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 표 밑에 당구장 표시하셔가지고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에 대해서는 절대 추진위원회가 결정할 수 없는 업무예요. 네, 거기 하나 적어두세요. 네. 그 표 밑에다가 하나 좀 적어두세요. 동그라미 5번 밑에요. 네. 조합원들한테 돈 분담하라고 이건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위원회가요. 이건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고 하는 거지 추진위원회는 돈과 관련돼서는 업무를 할 수 없어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 추진위원회는 거기까지만 보셔도 되고 더 깊은 내용 안 보셔도 돼요. 자, 312페이지 보시면 5번에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 등이라고 나와 있죠. 네. 자, 거기 정비사업 옆에 보니까 26회, 7회, 8회, 9회, 30회 최근에 5년 연속 우리 시험에서 출제됐죠. 네. 중요 표시해 두세요. 31회라고요. 올해 우리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자, 양갈로 1번에 보시면 조합 설립의 대상에서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나와 있죠. 자, 4줄 나와 있는데 참 말을 어렵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정비사업은 종류가 몇 개 있죠? 사업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정비사업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다 보니까 조합을 설립할 능력도 없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다른 말로는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불러요. 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데요. 이 사업은 다른 말로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해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만 있는 거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정비사업조합이라는 걸 설립 안 해요. 자, 이거 양갈로 1번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해주는 사업, 공공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조합 설립하지 않는 사업이고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만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설립 동의 받아서 조합 설립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양갈로 1번에 보니까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 나와 있죠. 자, 1번에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요. 거기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밑줄 그어두세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밑이요.
면적 2분의 1 이상 밑줄 그어주세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아래상 정관 등이라는 것을 첨부해서 시장군수 등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보니까 재건축 사업 나와있죠. 만약 주택단지 안에 하는 재건축 사업이라면 추진내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동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그리고 밑에 줄에 구분 소유자 가반수 밑줄 그어주세요. 동의와예요. 네. 거기 그 밑에 줄에 보니까 다시 가로 안에 하고 와 하고 주택단지 전체 나와 있나요? 네. 단지 전체 동그라미 쳐두세요.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밑줄 그어두시고요. 면적 4분의 3 이상 밑줄 그어두세요. 동의를 받아서 1회상이란 말은 정관 등이라는 것을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인가받아야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좀 쉽게 적어볼까요? 네. 만일에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밑이에요.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설립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자, 재건축 사업은 제가 사업 대상물이 주로 뭐라고 했죠? 재건축 사업은 주로 사업 대상물이 아파트거든요. 재건축 사업은. 네. 그래서 각동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 설립 동의요건까지 갖춰야 돼요. 네. 이때 각동에 여기서는 왜 구분 소유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구분 소유자? 자, 여기가 101동인데요. 우리 아파트 보통 소유권 취득하게 될 때 101동 전체가 다 내 집이에요? 101동 다 내 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 뭐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네요. 근데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101동에 101호나 102호 한 호가 우리 집이죠. 이걸 우리 민법에서 전문용어로 뭐라 하나요? 구분 소유권이라고 안 배우셨나요? 민법 시간에? 미국 시간에 혹시 구분 소유권이라는 단어 배우셨어요? 우리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유권이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에 주로 대상물이 아파트다 보니까 구분 소유자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구분 소유자의 가반수 동의와예요. 단지 전체로 봤을 때 이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요. 자, 동의요건 대충 보니까 재개발 사업이 동의요건을 좀 까다롭게 만들어놨어요.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할 때가 동의요건을 좀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재건축이 아무래도 조건을 좀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이 동의요건을요.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하고 면적의 2분의 1만 동의받으면 되지만 재건축 사업은 단지 전체를 봤을 때는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이 재건축 사업이 동의요건을 엄청 까다롭게 놨다고요. 그래서 정비 사업은 이 사업이 이제 뒤섞여 버리면 나중에 기억하실 때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재건축 사업이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특징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 조합 설립하고자 할 때는 이 동의요건을 좀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 시험에서도 잘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울 때 재건축 사업은 정비 예정구역 지정에서 정비계획 위반해서 정비구역 하려면 정비 예정구역에서 뭐 통과해야지만 다음 정비계획 위반할 수 있습니까? 재건축 사업은 오직 유일하게 안전진단하는 것을 실시한다고 했죠. 다른 사업은 안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건축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특징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 전체 다 힘드시면 나 답 모르겠다 하면 재건축 찍어버리세요. 재건축 찍으시라고요? 재건축 사업이 아무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특징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그 최근에 제일 정비사업 중에서도 쟁점화된 게 서울 강남 지역에서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 이 특징들은 좀 잘
다른 거 다 모르겠다 이러시면 재건축 사업 나오면 조금 특징들은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예. 잘 물어보니까요. 자, 317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317페이지에 4번에 조합의 성격 등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하고자 할 때는 추진위원회가 먼저 설립 동의라는 걸 받아야 되고요. 예. 자, 두 번째로 정관 등기라는 것을 첨부를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데요. 이때 설립 인가를 내준 사람은 시장, 군수 등이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줘요. 예. 그럼 정비사업조합은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받고 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30일 이내에 설립 등기라는 걸 한다고요. 예. 바로 이 설립 등기가 조합이 비로소 이제 성립되는 요건이에요. 예. 자, 317페이지에 양갈로 2번 나와 있죠. 성립 요건. 자,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 성립한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자, 조합이 등기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등기를 한다는 의미는, 조합이 등기를 한다는 의미는 법인격을 부여받는다는 거거든요. 법인. 예. 자, 그러면 이 조합은 이 법인격을 부여받는데 어떤 법인이냐면 정비사업조합은 재산이 모이는 단체일까요?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 5명 이상이 모이는 사람의 단체일까요? 정비사업조합은. 저 민법 시간에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정도는 배우셨죠? 안 배우셨나요?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시기쯤 됐으면요.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인 단체를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인 단체를 재단법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재단법인은 주로 대학 같은 데 있죠. 대학 같은 데가 재단법인이고 그 외에는 주로 사단법인이 많아요. 자, 우리 정비사업조합도 누가 모였습니까? 재산이 모였습니까? 사람이 모였습니까? 토지등 소유자 5명 이상이 모인 사람의 단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 사단법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돼요. 자, 양갈로 4번에 보니까 이 정비사업조합에 관해서 이 법, 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대로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예. 조합은 그 명칭에 어떤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어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예. 혹시 야간반 중에 대구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조합은 혹시 가입하신 분 없나요? 야간반에도 없으십니까? 주간반에도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조합원의 지위 취득하게 되면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는 게 유리해요? 예. 바로 팔지 마시고요. 예. 계속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근데 단점은 이제 가지고 있더라도 조금 오래 당장 돈이 안 급하신 분들은 계속 갖고 계시라고요. 왜냐하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예. 자, 318페이지 오시면 5번에 조합원의 자격해서 양갈 1번에 조합원이란 말 나있죠. 예. 이때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고 나있죠. 자, 그러면 정비사업 조합원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조합 설립하게 되면 조합원의 자격을 이제 취득하게 돼요. 자, 이 사업이 그러면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라고 했죠?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를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했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만 따로 가져도 건축물만 따로 가져도 지상권자도 나중에 조합 설립하게 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같이 가진 사람만 나중에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든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나중에 재개발 사업은 내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당연 조합원이 되고요. 이 재건축 사업은 내가 조합원이 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재건축 사업은요.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 사업은 하게 되면 조합 추진위원회가 찾아와요. 우리 이번에 조합 설립하려고 하는데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렵니까? 안 하렵니까? 아까 이 설립 동의 받았죠? 설립 동의. 이 동의를 받으러 온다고요. 근데 이 설립 동의에 나 동의 안 해준대요.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가 없게 돼요. 동의한 자만 나중에 조합원이 됩니다. 네. 자, 양걸로 이번에 보니까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나와 있죠. 재건축 사업은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되고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조합이 이 동의 받아가지고 동의 안 한 사람한테서는 어떻게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동의를 해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생님 우리 조합한테 선생님 집 팔고 떠나세요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매도 청구라고 해요. 이제 매도 청구를 당해요. 네, 이제 그 내용이 나중에 뒤에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조합원의 지위 있죠. 이 조합원의 지위 원칙은 양도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 조합원의 지위 사고 파는 거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사고 파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능하다고요? 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네. 혹시 저기 우리 태구로 보면 저 수성구에 뭐 지정되는지 아세요? 태구 수성구에 지금 이거 투기가열지구 지정돼 있죠? 수성구에 지금 투기가열지구 지정돼 있는데 이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이 조합원의 지위 양도하는 걸 금지시켜 버렸어요. 자, 이 사업이 이제 재개발 사업이냐 재건축 사업이냐에 따라서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언제부터 그러면 양도를 금지시키느냐면요.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이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걸 금지시켜 버렸어요. 재건축인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시키는 걸 금지시켰다고요. 네. 그래서 수성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사고 파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수성구에서는 이게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를 이거 양도하는 시점을 딱 규정해 놨다고요. 양도를 금지한다고요. 자, 양갈로 이번에 보시면 투기가열지구에서의 조합원의 지위 양도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주택법에 따른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자, 재건축 사업, 재건축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 밑줄 꺼두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재개발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밑줄 꺼두세요.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투기가열지구에서 이 시기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원칙은 사고팔 수가 가는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투기가열지구 특히 수성구 같은 지역 포함해서 수도권의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특징이 뭐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이거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 조합원의 지위 취득하게 돼서 이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냥 갖고 있을까요? 팔까요? 조합원의 지위 취득하게 되면 사고 파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거 원칙은. 그래서 피를 붙여가지고 자꾸 투기를 일삼더란 거예요. 그래서 투기가열지구로 딱 지정해버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시기 이후에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게끔 딱 법에 규정해놨어요. 보세요. 네. 이것도 투기가열지구 지정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양도하거나 양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매매나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 행위를 포함하대요. 네. 자, 상속, 이혼 밑줄 꺼두시고 제외 밑줄 꺼두시고 괄호 안에 있죠. 자, 민법 시간은 아닌데 정려하고 상속 차이는 아시죠?
정리하고 상소. 정려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는 거고, 상속은 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게 주는 걸 상속이라 하나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살아있을 때 정리하는 건 안 돼요. 근데 내가 죽고 나서 내 자식이 상속받는 것은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거 이번에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남편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했는데, 자, 부인하고 잘 살다가 이번에 이혼을 한대요. 예. 이혼을 하면서 내가 당신한테 줄 건 없고 위자료주로 내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당신한테 위자료주로 주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원히 갈라서면서 조합원의 지위 주는 건 인정해 주겠대요. 예. 자, 319페이지 보시면 6번에 조합의 임원이라고 나와 있죠. 예. 자, 그러면 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원이라는 것을 두는데요. 자, 임원의 종류는 조합장이 있고요, 이사나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합 임원 중에서 작년에 이제 시험 바로 직전에 조합 임원의 이 사유를,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이 사유를 조금 요건을 강화시켰어요. 특히 이제 조합장의 자격 요건을 좀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그 319페이지 보시면 조합원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한 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는데, 이 경우 조합장은요, 조합장만 해당이 됩니다.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강화됐어요. 이걸 작년에 개정했다고요. 그리고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이나 토지를 적어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이 요건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다만 이 정비사업 조합장은 반드시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 인가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 반드시 거주해야 되는 요건이 강화됐어요. 그 예전에 보면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 설립하게 되면 주로 조합장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하셨냐면, 실제로 이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이 지역에 좀 유지 행세하셨던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조합장으로 많이 선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조합장 이런 분들 나중에 그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되고 나면 각종 청탁들이나 비리들에 많이 연루되거든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보면 이번에 태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 건축사 수익률이 예를 들면 한 30%에서 50% 남을 거라고 딱 예상이 되면 사업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합장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찾아가지고 우리 조합장한테 사과 박스 이런 거 막 설문한다고요. 근데 안에 열어보면 사과는 안 들었어요. 사과는 안 들었다고요. 그 각종의 청탁들을 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건설사 좀 써주세요, 우리 건설사 써주세요, 이런 군데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찾아오면서 그냥 올까요? 안 그렇다고요. 온갖 박스들을 들고 온다고요. 그 박스 안에 이제 자기 좀 써달라고 로비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 지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들 보면 다들 어디에 계시냐면 거의 지금 큰 집에 많이 들어가 계세요. 큰 집에. 저기 우리 대구에도 저기 하원에 큰 집 있나요? 교도소 같은데 구치소 교도소 같은데 이런 데 많이 들어가신다고요. 그런 비리에 많이 연루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 조합장 한번 하게 되면 자기가 평생 먹고 살만한 돈 로비 받고 감방에 들어가서 몇 년 쑥다가 나오면 그 돈 그냥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조합장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자, 320페이지 7번 보시면 원래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장이 대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원의 의장이 되는데, 만약에 조합장이 대원이 의장이 되는 경우 이때는 대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정비사업 조합 임원 중에서 조합장만이 대원이 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사나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어요. 조합장만이 대원이 될 수 있다고요.
자, 321페이지 보시면 양갈로 이번에 조합장 또는 이사가 만일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을 할 때는 자기 대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때는 감사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조합의 대표는 조합장이고 조합장이 부고시에는 이사가 되는데 만일에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을 할 때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된다고요. 자, 조합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얘기하는 거죠.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어요. 네. 자, 이번에 여기 수성구에서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을 하나 설립했는데 내가 조합장이에요. 근데 이번에 중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내가 조합장도 하고 겸직은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만일에 하나의 이 정비 사업 조합 설립하면서 내가 조합장도 하고 이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혼자 경리 업무도 다 하게 되면 그 조합이 어떻게 될까요? 혼자 다 헤쳐드시겠네요. 그래서 이 조합 임원은 절대 겸직이 안 된다고요. 자, 조합 임원 좀 멀쩡한 사람 시켜놔도 각종 비리에 연루돼요. 근데 적어도 이런 사람만큼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란 말 나있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나와있죠? 성인이 안 된 사람은 조합장 임원은 될 수 없어요. 자, 피성년 후견인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피성년 후견인. 저 전문적인 용어 별로 안 좋아요. 민법에 나온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지 마시고 피성년 후견인. 정신 완전히 나간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피한정 후견인은 반쯤 나간 사람 있죠. 그 파산 선고 받았는데 복권도 안 된 사람한테 이거 조합장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금 횡령하겠네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정비법을 위반해서 100만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도 조합 임원은 될 수 없어요. 자, 만일에 조합 임원이 위에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 조합 임원은 당연 퇴임해요. 근데 만일에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서 당연 퇴임이 되는데 이 퇴임 전에 본인이 관여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을까요? 잃지 않을까요?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4번에 나와 있죠. 자, 거기까지 보시고 324페이지 한번 볼까요? 조합에서 정비사업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은 총회가 있고요. 대의원회가 있는데요. 우리 정비사업조합에서 총회나 대의원회는 둘 다 필수적인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면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총회나 대의원회를 반드시 둘 수 있다는 걸까요? 두어야 한다는 걸까요? 필수기관이다 보니까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대의원회는 만일에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 되면요, 이때는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이에요. 대의원회는요. 자, 양갈래에 보니까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는데요. 이때 총회는 원래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조합원 5분의 1이란 말은 약 20% 정도 얘기하는 거죠. 약 20% 이상의 요구로서 조합장이 소집하는 게 원칙인데 단 가로 안에 보니까 정관의 기재 사항 중 조합 임원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이나 변경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소집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조합원들이 총회 소집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들 5분의 1, 20% 정도의 요구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조합장이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이번에 조합장을 해임하고 싶은 총회를 열고 싶어요. 이때는 20% 이상의 요구가 있을까요? 10%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될까요? 10%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10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요건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자, 325페이지 보시면 11번에 대의원에 나와 있죠. 자,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라는 겁니까?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예, 정비사업조합에서 대의원회는 필수 기간이에요. 예, 100명 이상이면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예. 자, 뒤에 326페이지에 주민대표회하고 양갈로 3번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는 누르시면 안 나요. 예, 과감하게 지워버리셔도 돼요. 예, 주민대표회하고 토지 등 소유자 전체에는요. 자, 이 파트에서 많이 나오면 두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많이 나오면. 그래서 아까 아파트에 했던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 있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5가지. 재개발 사업은 2가지. 재건축 사업은 딱 1가지 방식밖에 없고, 이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환지 방식이 할 수 없는 사업은 재건축 사업. 딱 모르면 제가 재건축 찍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오피스텔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은 재건축 사업. 예, 재건축 사업만 오피스텔 건설 공급하고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조합은 먼저 조합 설립하겠다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조합 설립하지 않는 사업이에요. 재개발은 설립할 수도 있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주로 많이 설립해서 합니다.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되고요. 다만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일단은 일정한 설립 동의 요건을 좀 같이 해야 돼요. 아무래도 재건축 사업이 정비사업 조합 설립하려면 설립 동의 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해놨어요. 예. 자, 여기 파트에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 나온다고요. 예, 2문제까지요. 자, 이 정도 수준 나오면 못 맞추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에 나오면, 이 정도는 맞출 수 있겠죠. 예. 더 깊은 내용 나오면 연필 굴리세요. 여기서 더 깊은 내용 나오면 연필 굴리시라고요. 예. 너무 머리 이렇게 싸매지 마시고요. 예. 자, 여기까지가 정비사업의 시행 파트에서 시행자까지 봤었고, 잠시 쉬었다가 사업 시행 계획하고 이제 관리 처분 계획 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